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모유수유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병원에 재직 중인 국제인증 수유상담가 이혜연 간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교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모유수유에 관심이 있고 현재 아기한테 모유수유 중이시거나 앞으로 모유수유를 계획하고 계신 산모분들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는 보건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모유수유에 관한 오프라인 교육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현재 오프라인 교육을 듣기가 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대학교 병원 어린이병원에서는 모유수유 온라인 교육을 개설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에 있으니 그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유수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저도 임신 중에 고민했던 질문인데요. 현재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때만 해도 모유수유 교육의 기회가 더 없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모유수유를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유여야 할까요? 분유는 안 될까요? 요즘 분유도 잘 만들어서 아기의 성장과 영양에 모유 못지않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분유가 TV 광고에 나왔었는데 마치 엄마젖보다 더 좋은 아기 식품인 듯 과대 광고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분유는 대체 식품입니다. 다시 말해 아기가 모유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섭취하는 식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모유가 왜 좋은지 알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유는 엄마젖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균 오염이 없고 신선합니다. 그러나 분유는 조제 과정에서 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요. 모유에는 항체, 락토페린, 비피더스 등 살아있는 항감염 물질인 세포가 들어있어서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지만 분유에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박테리아를 사멸하는 라이소자임이 분유보다 300배 높게 들어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모유 먹는 아기가 잔병치레를 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당뇨, 비만, 알레르기 등 만성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요. 모유와 분유는 열량은 거의 비슷하지만 모유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회의가 주로 들어있고 분유에는 카제인이 주로 들어있어서 소화 흡수가 느립니다. 모유에는 호르몬과 성장인자의 함유로 장 점막의 발달을 촉진시키고요. 또한 모유에는 뇌 성장에 필요한 시스테인, 타우린, 천연 DHA가 풍부하여 보통 모유 먹는 아이들이 분유 먹는 아이보다 평균 IQ가 10 정도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모유의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생체 이용률이 높고 탄수화물 성분 중 유당이 풍부하여 뇌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무기질, 비타민도 모유에는 적정량이 함유되어 있고요. 특히 모유의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높아서 아기가 빈혈에 걸리는 것을 예방합니다. 그 외에도 수유 시 엄마와의 눈맞춤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여 아기의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모유는 만 5개월까지는 아기한테 다른 음식의 보충이 필요 없는 완전식품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모유가 아기에게 좋은 점을 수치화한 표인데요. 괴사성 장염 발병률은 58%나 낮고 부정교합도 68%나 예방이 되네요. 그리고 6개월에서 23개월 사망 위험도 50%나 낮게 나오고요. 설사 발병률도 50%나 낮게 나오고 이형 당뇨 예방도 35%가 나옵니다. 호흡기 감염률도 분유 먹는 아기에 비해서 33%나 낮게 나오고요. 특히 아기의 IQ도 분유 먹는 아이보다 모유 먹는 아이가 훨씬 평균 높습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모유가 얼마나 좋은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모유 수유를 하면 엄마한테도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유 중 옥시토신 증가로 인한 산후출혈 감소 효과가 있고요. 임신 전 체중으로 빠른 붓기가 있고 배란 지원으로 인한 자연 피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난소암 위험은 30%나 감소가 되고요.
갱년기 전 유방암의 위험성도 감소가 됩니다. 이처럼 모유 수유를 하면 아기와 엄마한테 여러 가지 이로운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유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모유 수유가 어려울까요? 우리 왜 수유하는 것을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기가 젖을 빠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치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아기는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빨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엄마가 젖을 먹이는 것은 교육과 훈련을 통한 학습입니다. 내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엄마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모유 수유 교육을 듣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분만 전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만 후 24시간 동안 모자 동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24시간 모자 동시를 하고 있는 병원 찾기가 쉽지 않고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낙심하지 마시고 분만 후 아기한테 젖을 자주 물리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젖을 자주 물리시면서 아기의 먹는 패턴과 배고픈 신호, 배부른 신호가 무엇인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아시기엔 배고픈 신호가 거의 비슷한데 개월수가 지나면서 아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내 아기의 배고픈 신호와 수유 패턴을 인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산전 모유수유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 후 첫 일주일이 모유수유 성패의 갈림길이며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젖물림과 수유 자세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부분 수유의 실패 원인이 잘못된 젖물림과 수유 자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6개월 동안 아기한테 모유만 먹이세요. 모유는 6개월 동안 어떤 영양소도 추가할 필요 없는 완전 식품입니다. 그러나 만 5개월부터는 젖만으로 철분을 보충하기 어려우니 이유식을 통한 철분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네 번째, 적어도 모유는 돌까지 먹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나 유니세프에서는 모유를 2돌까지 먹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함부로 젖을 짜서 먹이지 마십시오. 유축기는 출산 준비물이 아닙니다. 산후조리원에 가시더라도 아기 젖 먹이는 것은 엄마가 직접 하시고 유축기는 젖량을 늘리는 목적으로 사용하십시오. 다음은 분만 후 신생아 모유수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능한 한 빨리 젖을 빨리세요. 태어난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모유수유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 이 시간이 아기가 자지 않고 말똥말똥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바로 먹일 수 없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에 손유축을 통해 젖을 자극해 주시면 나중에 젖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배고파할 때 먹이세요. 신생아가 먹고 싶어 할 때마다 울기 전에 먹이는 것이 중요하고 울면 아기를 진정시키고 빨려야 합니다. 그래야 아기가 엄마 젖 먹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루 8에서 12회 한쪽 젖을 10분에서 15분 정도 양쪽 젖을 다 빨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수유하세요. 낮과 밤을 이식하는 것은 생후 6주는 돼야 하고 밤에 4시간 이상 자면 깨워서 먹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 4주 이내에는 인공젖꼭지 사용을 자제해야 유도 혼동을 방지할 수 있고 모유수유가 올바로 정립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번엔 아기의 배고픈 신호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신생아 시기에 배고픈 신호는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눈을 감고 있어도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고 꼼지락거리고 손을 입으로 가져가 빨려고 하고 엄마 젖을 찾습니다. 쩝쩝 소리도 내고요. 자기 입술을 빨기도 합니다. 이래도 젖을 빨지 못하면 아기는 마지막에 웁니다. 보통 엄마들이 우는 것이 아기들의 배고픈 신호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이것은 아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만약 아기가 울 때 젖을 준다면 아기는 우는 것으로 자기의 배고픔을 표현할 것입니다. 또한 아기는 엄마에 대한 거절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자신의 요구에 따라 먹기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워 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아기의 어떤
성격을 형성하는 데도 중요하겠죠. 울기 전에 아기의 배고픈 신호를 파악하는 것이 이래서 엄마한테는 중요한 일이에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유 수유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수유 자세와 젖물리기가 중요한데요. 올바른 수유 자세 먼저 알아볼게요. 엄마 자세 먼저 볼까요? 기본적으로 엄마와 아기가 편한 자세로 수유하는 것이 좋은데 엄마의 무릎이 엉덩이보다 좀 높게 오는 게 좋습니다. 엄마의 무릎이 앉아서 수유할 때 엉덩이보다 아래로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세가 불안정하고 엄마가 앞으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허리와 어깨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수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엄마 무릎은 엉덩이보다 좀 높게 발밑에다가 발판이나 쿠션을 받쳐주시는 게 좋고요. 이 등 쪽은 등받이 쪽으로 바짝, 엉덩이와 등은 등받이 쪽으로 바짝 붙여서 앉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편안히 내리시고요. 앉아서 수유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바닥과 다리가 요 사이가 이렇게 뜨잖아요. 뜨게 되면은 엄마가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유하시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이렇게 자세가 불안정하면 젖물리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과 다리 요 사이에 쿠션을 받쳐주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이 등은 바짝 기대서 등받이나 벽 쪽에 기대서 앉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깨는 편안하게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수유하실 때나 앉아서 수유하실 때나 기본적으로 엄마 자세가 불편하면 잘못된 자세이고 아기도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엄마가 편한 자세로 수유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집에 있는 쿠션이나 이런 거 많이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앞에서 엄마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아기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기의 몸 전체가 엄마 몸에 향하게 하고요. 목이 이렇게 비틀려 있거나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젖을 삼키기 힘들기 때문에 목도 엄마, 얼굴도 엄마 쪽 유방을 바라보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기 목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살짝 뒤로 젖혀져야 삼키기가 쉽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면 삼키기 힘들잖아요.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살짝 머리를 뒤로 젖혀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기 귀랑 어깨랑 엉덩이는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오는 게 좋은 자세입니다. 자, 이제 수유 자세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요람식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가장 일반적인 자세로 아기의 머리는 수유하는 쪽, 엄마 팔꿈치 안쪽에 오도록 하고요. 아기의 등을 엄마가 지지해주고 엄마의 손은 아기의 허벅지나 엉덩이 쪽을 감싸 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기의 배와 엄마의 배가 마주보도록 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귀랑 어깨랑 엉덩이가 일직선상에 오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수유하는 반대편 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유하는 쪽의 유방을 이렇게 C자로 잡았죠? 요거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C자로 잡아주시면 돼요. C 모양, 알파벳 C 모양으로. 그래서 아기 입에 들어가기 쉽도록 도와주고요. 이 수유하는 중간중간에 이 엄마가 이 유방을 잡은 이 손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게 자극이 돼서 모유가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손이 이렇게 아기가 여기 유륜과 유두를 물게 되는데 너무 이 가까이에 잡으면은 아기 수유 젖물리기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 잡은 손은 젖물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자세는 제왕절개나 이렇게 회음부 상처가 심한 경우 또는 뭐 치질이 있는 경우 이렇게 앉아서 수유하시는 산모의 경우에는 좀 이런 자세로 수유하시기는 조금 힘듭니다. 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자세, 요람식 자세 알아봤고요. 요람식 자세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교차 요람식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세는 요람식 자세가 변형된 자세예요. 아까 요람식 자세에서는 수유하는 쪽에 엄마 팔꿈치 안쪽에 아기 머리가 오도록 했잖아요.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수유하는 쪽 반대편 팔로 아기의 몸을 감싸고 이 엄마의 손이 아기의 목덜미랑 어깨를 지지해주는 자세입니다. 요거는 아기가 근긴장도가 낮은 미숙아라든가 이런 경우에 엄마 손으로 아기의 목을 핸들링을 해서 아기가 엄마 젖을 잘 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예요. 네, 다음에는 풋볼식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 자세는 자, 아기의 몸이 어디에 있죠? 엄마 옆구리에 있죠. 이거는 미식 축구 선수가 공을 옆구리에 끼고 있는 모양으로 제왕절개라든가 유방이 크거나 유두가 납작하거나 한몰인 경우 이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는 엄마의 수유하는 쪽에 요 팔로 아기를 감싸 안아서 아기의 머리를 엄마가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자세입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교차 요람식 자세에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엄마의 수유하는 쪽에 이 손은 앞에서 얘기한 요람식 자세처럼 엄마의 유방을 C자로 잡아서 아기가 잘 물 수 있도록 요 손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이 손으로 엄마 유방을 눌러서 엄마 젖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자극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누운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제왕절개 산모나 밤중 수유에 이건 좋은 자세로 엄마 아기가 수유 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의 등이나 엄마 등 쪽에 쿠션을 받쳐주고 수유하는 쪽 유방 밑에 타올을 받치면은 자세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수유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올바른 전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고픈 아기가 젖냄새를 맡고 입을 벌리도록 이 유두를 아기 코 가까이에 오게 유인하고 유두로 아기 입술을 톡톡 건드리면서 우리 아기 맘마 먹자 하고 엄마가 말을 건네줍니다. 이때 아기의 고개를 약간 뒤로 젖혀서 유두가 아기 코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고요. 아기의 턱과 아랫입술은 엄마의 유방 쪽에 가까이 가져간 다음에 아기가 입을 크게 벌릴 때 이 유륜의 위쪽보다는 아래쪽을 더 많이 물도록 비대칭적으로 물도록 합니다. 이때 이렇게 물게 되면 젖을 깊이 물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위아래 입술이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기 구각이 거의 그냥 180도인데 아기 구각이 이렇게 크게 아기가 물어야 젖물림이 깊게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아래 입술은 바깥으로 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처럼 깊은 젖물림이 됐다면 아기 혀의 위치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기가 젖을 잘 물렀죠? 구각이 크고 아기 아랫입술은 밖으로 말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이 부분을 여러분 단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엄마의 유두가 있고 이 유두는 아기의 경구개와 영구개의 이 접점 부위까지 경계선까지 오도록 깊숙이 아기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기 입술은 밖으로 말리게 되고요. 아기 혀의 위치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젖물리기가 잘 됐다면 수유 시 유두 통증이 없어야 되고요. 만약 산모분들이 수유 시 유두 통증이 지속된다면 젖물리기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수유 자세와 올바른 젖물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건 아기의 혀 모양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단설소대의 모습입니다. 단설소대란 말 그대로 설소대가 이렇게 짧은 것인데요.
설소대는 혀 아래쪽 침샘 사이에 끈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설소대인 경우 아기는 혀를 길게 내밀지 못하고 혀를 내밀었을 때 옆에 모양과 같이 이렇게 W와 유사한 모양을 보이게 되고 수유 시 젖을 깊숙이 물지 못해서 젖을 빠는 힘이 부족해져 수유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아기가 젖을 잘 빨지 못하는 경우 수유 시 유두에 동통이 있거나 유두가 상처가 생겼다면 아기가 단설소대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트림 시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아기가 젖을 다 먹으면 트림을 시키는데 그렇다고 트림을 꼭 시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 젖을 먹다가 공기를 많이 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아기는 수유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보채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수유 중간이나 수유 직후 트림을 시키면 더부룩함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그림처럼 아기 몸을 고추 세워서 아기의 머리를 엄마의 어깨에 기대게 한 다음에 엄마의 손으로 아기의 등을 5분이나 10분 정도 쓸어내리거나 톡톡 약하게 두드려 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아기를 이렇게 엄마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아기 목을 받쳐주시고 한 손으로 아기의 등을 쓸어내리거나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모유의 장점, 분만 전후 알아야 할 사항, 아기의 배고픈 신호, 올바른 수유 자세 및 전물림, 트림시키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산모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추후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 후 설문지에 기입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